그래서 타비에서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내용 자체가 원래 코렉트 뷰가 펠로우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에드워드랑 같이 이제 하면서 저희가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타비를 좀 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보시면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이제 갈수록 디바이스도 좋아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시술 도중에 에오틱 다이섹션이나 애뉴럴 럽처나 에어테저 헤마토마가 차거나 코로너리 어클루전, 밸브 마이그레이션 스트로크, 그다음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시술하다 보면, 또 제가 이제 옆에 계신 장교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프록토로 딴 데 나가서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너리 obstruction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프리시티 이블레이션이 있는데, 페리미터는 87.1mm, 그 다음에 애뉴러슨 다이아미터 27.1, 에볼루 34mm가 이제 적당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NCC와 RCC에 보면 청칼슘이 있고, 코로너리 하이트는 레프트가 13.2, 라이트는 18.1이어서 뭐 높이는 충분한데, 여기 있는 이 청크 칼슘이 그 SAJ 레벨에 있는 헤비 칼슘이 그쪽 오스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RC 엔조를 찍어봤더니, 엔조 자체가 이제 오리진 자체가 RC 오스가 좀 특이하게 나오고, 그 주위에 바로 칼슘이 있어서 인게이지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RCA-JR로는 힘들어서 이카리 라이트를 걸어서 이렇게 프로텍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카리 라이트 가이딩 카테터를 넣고 와이어링을 하고, 이제 벌룬을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가이딩 카테터를 갖다가 넣고 밸브를 이렇게 충분히 지금 피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렇게 타비 시술 전에 이렇게 오스가 이제 obstruction 하이 리스크는 이렇게 코로너리 프로텍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웨이스팅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밀 벌루닝을 시행을 하고, 벌룬을 해서 파이널 엔조를 보면 RCA 플로우 자체가 좋지가 않고, 다시 오스팀을 갖다 빼가지고 다시 체크를 해봤을 때 팀이 원투 플로우로 옵스트럭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RCA 오스 옵스트럭션이 관찰이 되었고, 그래서 그 가이드 라인을 갖다 딥 인게이징하고 벌룬 앵커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탠팅을 4.0에 15mm 스탠팅을 오스에다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브스를 체크해 보면 전부 다 이제 큰 문제 없이 스탠팅이 잘 된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보시면 파이널 RC에서 플로우 잘 가고 있고 큰 문제 없이 됐고, 이런 경우에는 RC의 오스 주위에 있는 헤비 칼슘이 오스를 갖다 막을 수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CT를 보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미리 프로텍션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앵글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카리 같은 특수한 가이딩 카테터를 미리 쓰고 프로텍션을 하고, 가이드 젤러나 가이드 라이너 같은 익스텐션 카테터가 아주 주용하게 쓰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밸브 마이그레이션이 있겠는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에오타로 나가는 에오틱 엠블리제이션이 되겠고, 그다음에 드물지만 벤트리컬러 엠블리제이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 초창기 때 했던 타비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핀 밸브를 넣고 하루가 있다가 환자가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확인을 봤더니 이 밸브 자체가 LV로 마이그레이션된 이런 케이스였고, 뭐 아주 초창 케이스고 디바이스도 약간 초창기라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 엠블리션이 되면 결국 애뉴러 트라우마가 되고 파라밸브 리익이 생길 수 있고,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 외에 더 LV 아웃플로우 obstruction이나 스트로크나 에오틱 obstruction, 코로너리 어클루전 등이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왜 생기느냐,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 러닝 커버는 테크닉이 모자르고 밸브 사이즈가 미스매치 된다든가, 와이어 컨트롤이 서브 옵티멀하거나 아니면 밸브가 다 너무 빨리 릴리스하고 디플로이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밸브 오버스 디그리나 아니면 애뉴럴 칼픽션이 너무 적은 경우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 1:1 캡처와 아테리얼 프레셔 드랍이 꼭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이게 마이그레이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비어한 셉탈 하이포트로피나 셉탈 벌즈가 있으면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CT 리뷰를 보고 밸브 사이즈를 갖다 정확히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포트로피가 septal 하이포트로피가 심한지, septal 벌지가 있는지 갖다 좀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1대1 캡처가 돼서 프레셔 드랍이 다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그러고 페이싱 테스트를 하고 탑이 디플로이드를 해야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시비어 septal 하이포트로피가 여기 보이시고 1대1 캡처가 되고, 근데 조금 패스트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좀 패스트 임플란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있었던 타겟보다 조금 셜로하게 존재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된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시비어 septal 하이포트로피인데 1대1 캡처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천천히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속도도 이전 마이그레이션에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준 밸브가 에리아가 562, 애뉴러스 페리미터 85.4, 그다음에 미니멈 23.6, 맥스 30.4, 미는 27이었고요. 그래서 바이크스피드 밸브인데 사이즈만 가지고 본 밸브 사이즈는 이제 29 정도에 이제 되는데, 처음에 29mm를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되는 케이스고, 이렇게 잘 처음에 위치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영상 보시면 팝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시면 잘 마지막에 피고 다 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팝아웃이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타로 팝업이 됐고, 엔조랑 에코를 빨리 보고 재빨리 29mm는 너무 환자 같은 경우 큰 이제 밸브라고 판단이 돼서 26mm를 갖다가 추가로 넣었고, 그리고 25mm 포스트 발로닝을 하고, 그러고 파이널은 이제 뭐 엔조 에코 봤을 때 이제 추가로 넣었던 세컨 밸브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에 있는 이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고정이 되진 않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토그램 DSA를 찍었고, 그다음에 스네어를 한번 빼려고 그랬으나 빠지진 않고, 그래서 보시면 더 이상 빠지진 않고, 그래서 엔조그램을 다시 측정을 했고 엔조를 찍었고, 보시면 10분을 지났는데도 이 첫 번째 엠보리즈는 밸브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술로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로크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컨템포러리 탑 디바이스들이 나왔는데 30일 올 스트로크 레이트는 계속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탑이 스터디를 보면 계속 메이저와 그다음 디서블링 스트로크, 진짜 뭐 심각한 스트로크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사일렌트 브레인 임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이후에 70% 이상의 환자가 이런 사일렌트 브레인 임팍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 당뇨가 있거나 리널 임페어먼트가 있거나 아니면 프리딜라테이션, 처음에 본론을 미리 세게 하는 경우에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게 결국 사일렌트 브레인 임팍이 많으면 환자가 시술 이후에 그런 cognitive dysfunction, 인식장애, 인지장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결국은 이런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쓰면서 이걸 갖다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볼리셔널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필터 베이스드 캡처에서 라디알 아트리에 들어와가지고 막는 거, 디프렉션은 피모럴 아트리에 들어와가지고 디바이스가 이제 캐로티드로 가는 거를 다 튕겨내는 이런 게 있겠고, 컴플리트 프로텍션은 가는 걸 튕겨내는데 결국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겠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뭐 딱히 보여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디플렉션 디바이스가 이렇게 펴지게 되고, 이 와이어 자체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타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거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캡처 디바이스도 있게 되겠고, 그 자체로 그냥 그 이 와이어를 따라가지고 밸브 디플로이를 하고, 여기서 디플렉션 시키고, 밑에서는 여기서 다 컬렉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술을 다 한 다음에 밸브를 빼고, 아니 탄청 쪽을 알아. 왜냐면 탄청을 디바이스 자체를 이렇게 다 리트리브 해가지고 엠브리션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를 하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NCC 사이트 중에 여기 보시면 파이브라스토마 같은 이렇게 좀 혹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메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각별히 신경을 썼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스파이더 FX라는 이런 디바이스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텍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피머 아트리터에 펑처를 해가지고 양쪽 그 스파이더 FX라는 그런 그 페리페럴 아트리에 쓰는 디바이스를 갖다가 양쪽 캐로티에다가 넣어서 프로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밸브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넘기는 이런 장면입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밸브를 갖다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피고 퍼펜디큘러 뷰에서 봐서 위치를 갖다 정확히 결정하고 밸브를 넣고 파이널 엔지오 보면 뭐 시술은 아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발론을 하고 파이널 엔지오를 찍고 나서 양쪽에 커먼 캐로티드 아트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큰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스파이더 필터를 뺐을 때 이제 데브리스 자체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CT를 보시면 또 하나의 탑이 이제 케이스인데 보면 그 어센딩 에오타의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그 3 매니저에서 밸브 갖다가 넣어서 가상적으로 봤을 때 이 에볼루시 위치하는 곳에 어센딩 에오타의 칼슘이 심해서 이게 펴지면서 요거를 건드려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프리벌룬을 하고 밸브를 위치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프로텍션 디바이스에다가 커먼 캐로티드 집어넣고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뷰 임플란테이션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파이널 엔지오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뺐을 때 이 스파이더 필트에서 데브리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이제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저희가 서울 성모에서 여태까지 578명 중에 뭐 트랜스피머를 거의 98%, 트랜스 에오타가 한 케이스, 에이피칼이 2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컴플리케이션들이 이 정도로 비율로 생깁니다. 한 32명 정도 있었고 보시면 그 이제 충분히 막혀지지 않아가지고 럽처 케이스라든가 그다음에 밑에처럼 이제 프로그라이드 두 개 저희가 초창기에 하면 그 프로그라이드 두 개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스테노시스를 갖다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결국은 아나토믹하게 커먼 피머 아트린 이 바이포케이션서부터 위에 헤드 여기까지가 되겠는데 요 주위에 펑처가 들어가면 클로징 디바이스 할 때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펑셔널하게는 그거보다 약간 더 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클로징이 페일을 했을 때 약간 위가 돼 있으면 여기 그래프 스텐트 될 만한 충분한 위치가 되는데 이 바이포케이션이 되면 그래프 스텐트를 대가지고 이 딥을 날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포케이션에서는 충분히 마진을 확보하고 펑처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일리악서부터 SFA 딥 피머 아트리 바이포케이션까지 영상을 충분히 보고 리뷰를 한 다음에 어디 펑처할지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적의 위치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펑처 사이트 갖다가 펑셔널한 커먼 피머 아트를 갖다가 펑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프로글라이드 2개나 3개를 써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45도씩 걸어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프로글라이드 하나에다가 피모실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영상인데, 프로글라이드를 갖다 미리, 이제 시술 전에 걸어 놓은 거에다가 지금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와이어에다가 한번 처음부터 퍼스트 노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피모실을 넣고 그 피모실에 대해서 너트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나서 충분히 거기다 밀어넣고 피모실을 갖다가 디플로이를 합니다. 그래서 빼고 쏘고 안에 있는 이너 디스크가 걸리게끔 해서 하고 세워서 딱 걸면 거의 뭐 피가 한 방울도 안 나고 성공률도 아주 높게 시술이 아주 간단하게 잘 끝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옵스트럭션은 그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자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밸브 임플란테이션 전에 프로텍션을 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면 와이어랑 앵커 블론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이너나 가이드릴라 같은 익스텐션 가이드 같은 걸 쓴 것이 아주 유용하겠고요. 밸브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리타입의 밸브 사이징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페이싱이 1대1 캡처 들어가는지 보고 BP 드랍 있는지 보고 슬로우 임플란테이션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마이그레이션 됐을 때 스네어로 빼고자 하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어서 뭐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탑 이후에 사이렌 브레인 입학이 많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인지 장애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이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저희가 스파이더 에펙스 같은 거 쓰면 그러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겠고,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은 퍼포레이션, 럽처, 다이섹션, 스테노시스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펑처 사이트를 갖다가 잘 리뷰하는 게 중요하겠고, 저희가 하는 프로가이드나 피모실을 갖다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